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베트남어의 양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어 기초회화 500문장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용한 베트남어 문장 20개를 가져와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미있게 봐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óm lại là, tóm lại là, tóm lại là. 다시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다시 전달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나에게 대학 전공에 대해서 상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동생에게 상담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네 취향과 능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뒤에 나온 내용은 앞서 내가 동생에게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베트남어로 tóm lại là em nên chọn ngành phù hợp với năng lực và sở thích.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Đúng là đồ trẻ con. Đúng là đồ trẻ con. Đúng là đồ trẻ con. 참 유치하다, 유치하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유치한 행동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30살인데 만화, 영화도 보고 가끔 여친에게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친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Anh đúng là đồ trẻ con. Anh đúng là đồ trẻ con. 자기가 참 유치하다, 유치하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유치한 행동은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의 분위기를 맞춰서 이 말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ôi sẽ chú ý. Tôi sẽ chú ý. Tôi sẽ chú ý.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경고하거나 조언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겠다, 신경 쓰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나보고 고객한테 메일을 보낼 때 사장님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사장님도 포함해서 메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내가 사장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어로 Vâng, em biết rồi ạ. Em sẽ chú ý. Vâng, em biết rồi ạ. Em sẽ chú ý.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의 호칭은 상황에 맞게 호칭을 바꿔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hôi bỏ đi. Thôi bỏ đi. Thôi bỏ đi. 관두자,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 싶지 않거나 넘어가자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왜 집에 늦게 들어왔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 설명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피곤해서 아내에게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Thôi bỏ đi, 관두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Mong bạn thông cảm. Mong bạn thông cảm. Mong bạn thông cảm.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예의 바른 말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호텔, 가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의 호칭은 상황에 맞게 바꿔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요.
근데 그 식당은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더 없어요. 그러면 직원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Mong anh chị thông cảm. Mong anh chị thông cảm. 양해 부탁드립니다. Bên em hết chỗ rồi ạ. Bên em hết chỗ rồi ạ. 자리가 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Suy nghĩ kỹ chưa? Suy nghĩ kỹ chưa? Suy nghĩ kỹ chưa? 잘 생각했어?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생각했냐고, 진지하게 생각했냐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앞에 주어를 넣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친구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연봉도 좋고 좋은 회사인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유학 간다는 거 너무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잘 생각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cậu suy nghĩ kỹ chưa? cậu suy nghĩ kỹ chưa? 라고 물어봤어요. 잘 생각했어? 친구니까 여기 호칭 cậu,를 넣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giúp tôi nha. giúp tôi nha. giúp tôi nha. 나 좀 도와줘, 부탁해 라는 뜻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편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야 해요. 근데 일을 못 끝내서 동료에게 부탁해야 해요. 그럼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giúp mình nha. giúp mình nha. giúp mình nha. 나 좀 도와줘, 부탁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호칭 또는 상황에 맞게 바꿔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vào thẳng vấn đề đi. vào thẳng vấn đề đi. vào thẳng vấn đề đi. 본론으로 들어가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자꾸 말을 돌려서 하면 이 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 돌리지 말고 vào thẳng vấn đề đi. vào thẳng vấn đề đi. 본론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약간 상대방에게 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돌려 하는 거 불편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mệt thì nghỉ. mệt thì nghỉ. mệt thì nghỉ. 힘들면 좀 쉬어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반말이니까 친한 사이 아니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요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아주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mệt thì nghỉ 라고 말했습니다. mệt thì nghỉ, 힘들면 좀 쉬어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mệt thì nghỉ, 이 t는 nếu thy의 줄인 문법이에요. 한국어로 으면 라는 문법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자, thế thì sao? 자, thế thì sao? 자, thế thì sao? 그렇잖아, 당연하지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당연한 거라서 그 말에 호응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자는 부정 표현이에요. 지 않다, 안이라는 뜻입니다. 대는 그렇다, 싸는 왜, 뭐 라는 뜻입니다. 디는 으면, 그러면 이 말은 베트남어로 안 그러면 왜, 뭐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렇잖아, 당연하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내 친한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를 형수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앞으로 내가 네 형수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자, thế thì sao? 자, thế thì sao? 자, thế thì sao? 그렇잖아, 당연하지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Bạn ơi, làm ơn nói nhỏ một chút. Bạn ơi,
làm ơn nói nhỏ một chút. Bạn ơi, làm ơn nói nhỏ một chút. 저기요, 말을 좀 작게 해주실래요?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크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말을 좀 작게 얘기해달라고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bạn ơi 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 호칭을 바꿔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앉은 두 친구가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Em ơi, làm ơn nói nhỏ một chút. Em ơi, làm ơn nói nhỏ một chút.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더 적으니까 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em ơi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기요, 말을 좀 작게 해주실래요?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장입니다. Khi nào anh rảnh? Khi nào anh rảnh? Khi nào anh rảnh? 언제 시간이 돼요? 언제 한가해요?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빠서 나중에 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시간을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he now 뭐뭐뭐 rảnh?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호칭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존경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존경 표현 아를 넣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để sau đi, để sau đi, để sau đi, 나중에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내가 바빠서 그 일을 당장 못하고 나중에 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để sau đi 이 말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요.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để sau đi, bây giờ anh đang bận. để sau đi, bây giờ anh đang bận.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나 지금 바빠.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nghỉ tay chút đã. nghỉ tay chút đã. nghỉ tay chút đã. 좀 쉬었다가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잠깐 쉬었다가 하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주어를 넣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nghỉ tay는 이 손을 놓다. 다는 어떤 일을 끝내고 다음 일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그냥 쉬었다가 하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주스를 갖고 방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Anh nghỉ tay chút đã. Anh nghỉ tay chút đã. 즉 남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스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Em tự làm đi. Em tự làm đi. Em tự làm đi. 알아서 해, 스스로 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tự 는 스스로, 니는 뭐뭐 해라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스스로 하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언니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언니가 거절해요.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Em tự làm đi. Em tự làm đi. 알아서 해,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Tôi biết mà. Tôi biết mà. Tôi biết mà. 내가 알고 있지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사실을 아냐고 물어볼 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알고 있지 라고 하잖아요. 베트남어로 tôi biết mà 라고 하시면 됩니다. tôi biết mà. tôi biết mà. 여기서 호칭 toi는 상황에 맞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나에게 다음 달에 사장님이 귀국하신대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mình biết mà, mình biết mà, mình biết mà, 나도 알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nói thật đi xem nào, nói thật đi xem nào, nói thật đi xem nào. 솔직히 말해봐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상대방에게 솔직히 얘기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안 가고 친구랑 놀러 갔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줬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어디 갔어? 라고 그랬더니 사실을 아는 엄마가 또 다시 물어봐요. 솔직히 말해봐. nói thật đi xem nào. nói thật đi xem nào. 라고 말했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đợi ở đây nhé. đợi ở đây nhé. đợi ở đây nhé. 여기서 기다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어떤 전화를 받고 지금 밖으로 잠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쉽게 서로 찾기 위해서 친구가 나에게 여기서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cậu đợi ở đây nhé. cậu đợi ở đây nhé 라고 얘기해요. 다음 문장입니다. không thể nào. không thể nào. không thể nào. 말도 안 돼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믿기 힘들어서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응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사장님의 신뢰를 받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는 갑자기 잘났어요. 동료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돼, không thể nào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cảm ơn lời khen của bạn. cảm ơn lời khen của bạn. cảm ơn lời khen của bạn. 칭찬에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만 얘기하잖아요. cảm ơn.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칭찬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이 말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ảm ơn lời khen của bạn. cảm ơn lời khen của bạn. 여기서 bạn 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맞는 호칭을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어 기초회화 20개 문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배운 문장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